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이모티콘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운영하고 있는 중년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은 아이였어요. 애 엄마는 아이를 낳고 감당하지 못하겠던지 그냥 홀라당 아이를 두고 도망갔고요. 나중에 소식을 건너 들으니 좋은 남자 만나서 이민 갔다고 하더라고요. 씁쓸했고 가서 화라도 내보고 싶었지만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와서 그렇게 고생했으니 그냥 마음속으로 삭히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하나뿐인 딸이었어요. 몸이 약했던 딸은 한쪽 다리가 마비로 인해 다른 아이들보다 행동이 느렸어요. 그래서 7살 때까지는 유치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딸을 택시 앞좌석 오른쪽에 앉히고 수시로 마사지를 하고 교육 라디오를 틀면서 애를 돌보고 그랬어요. 유치원에 가봤자 선생님들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유치원 엄마들은 장애애랑 우리 애가 왜 한 반에 있어야 하냐고 원장님께 항의를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하여튼 그렇게 아이는 7살 때까지 제 옆에 꼭 붙어있다가 나이가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성치 않아서 뛰지도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딸 아이가 걱정돼 특수학교에 보내야 하나 싶었는데 동네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었습니다. 특수학교를 가려면 최소 2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딸 아이 건강 상태상 왕복 4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기에는 무리였어요. 어차피 아이가 다리만 아팠을 뿐이지 다른 아이들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말도 곧잘하고 성격도 쾌활하고 천진난만하니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담임 선생님께 따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이가 많이 아파서 체육시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행하기 힘들어서 한쪽에 빼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반 아이들한테 지나다니면서 혹시라도 아이 다리를 건드리지 않게 조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요. 어찌나 부탁드리면서 죄송하던지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 젊은 선생님 앞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선생님은 제 마음을 헤아리고 손을 꼭 붙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예솔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저 교사 된 것도 이렇게 몸 약한 아이들, 소외되는 아이들 챙기고 같이 어울리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직업 택한 거예요. 제 일이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솔이 또 특이사항 있으면 꼭꼭 말씀해주세요. 라며 저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덕분에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선생님 덕분에 예솔이는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7살 때까지 또래 친구도 잘 못 만났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수다도 떨고 하니 예솔이는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반에서 남자아이들이 다리가 아픈 예솔이를 괴롭히고 놀렸는데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호되게 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요. 그 사건 이후로 반 아이들이 모두 조심하게 되고 예솔이의 아픔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해요.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예솔이 대신 급식을 받고 같이 먹고 하니 같이 붙어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예솔이와 친해지고 친구도 많아진 거였지요. 그렇게 예솔이는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배려로 인해 초등학생 내내 그 담임 선생님 반에 배정되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예솔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으니 마음 놓고 택시를 했고요.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후반 남짓이었어요. 그 돈으로 예솔이 약값 대고 이것저것 하면 수중이 떨어지는 돈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택시 회사랑 차값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으니 말이지요. 예솔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고시원처럼 작은 방에서 단둘이 살았어요.
비가 올 때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곰팡이가 다 쓸고 그 때문에 예솔이 온몸에 아토피가 날 정도였고요. 하여튼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 예솔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 해 뜰 날이 오더라고요. 저와 예솔이의 사정을 알게 된 교화 목사님이 14일반 돈을 모아주셨고 그 돈으로 저와 예솔이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솔이 손을 잡고 엉엉 울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녀는 행복한 앞날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솔이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예솔이는 그 학교에 있는 일진, 소위 날라리들이 눈에 찍힌 거였어요. 노는 남자애들이 다리가 아픈 예솔이를 만만하게 보고 끔찍한 생각을 한 겁니다. 학교 끝나고 예솔이를 뒤로 불러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잠깐 학교 끝나고 만나자는 일진 남자애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 예솔이는 그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예솔이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건물에 숨어있던 남자의 4~5명이 갑자기 예솔이를 둘러싸고 만지려고 한 겁니다. 예솔이는 안간힘을 다해서 그곳을 겨우 탈출하고 무작정 뛰었대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솔이 다리가 아프잖아요. 뛰다가 중심을 못 잡아 넘어지려고 한 순간 옆에서 오고 있던 자동차가 예솔이를 그렇게 덮치고 예솔이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저는 택시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예솔이가 죽었다는 말에 화들짝 놀란 전 이성을 잃고 앞에 가던 차의 뒷부분을 박아버렸어요. 사건 수습도 미루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온 병원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쇳소리가 나올 때까지요. 예솔이를 그 지경으로 만든 놈들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예솔이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기에 전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학교에 찾아가 난동을 피워도 봤지만 미성년자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5명의 일당 중 3명은 봉사활동 일주일, 1명은 강제전학, 1명은 반성문으로 끝났고요. 경찰 조사에서도 별 수확이 없었고 오히려 전 가해자들이 부모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콱 죽고 싶었어요. 내 인생의 전부였던 딸이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분홍색으로 도배된 예솔이 방에서 예솔이가 아빠! 하고 와락저를 안을 것만 같았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찰나 목사님이 안 좋은 느낌을 감지하고 저희 집 문을 따고 들어오셨고 전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였지요. 거의 1년 동안은 집에도 일부러 안 가고 교회에서 일부러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아니면 택시에만 있었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일만 하며 사건을 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목사님의 권유로 주말에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고 전 그곳에서 심적으로 큰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솔이에게 쏟을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주자. 그러면 예솔이도 하늘나라에서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번 돈의 절반은 모두 아이들의 기저귀나 분유를 사는 데에 썼어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이 아이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니 아팠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나요? 목사님께 받은 사랑과 도움을 고아인 아이들에게 쏟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고 힘든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예솔이를 포함해 20여 명의 아이들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택시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그날은 절대로 잊지 못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누가 물 호수를 들고 뿌리는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침침하고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온몸에 비를 홀딱 맞은 한 여인이 급하게 택시를 잡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저씨 마포대교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앉자마자 펑펑 우는 겁니다. 숨 넘어갈 듯이 울고 세상이 떠나가라 슬퍼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 마포대교로 가라는 거지? 왜?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했습니다. 전 손님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러 대교 가는 길을 빙빙 둘러갔어요. 그냥 돈을 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대교로 가는 길에 전 앞좌석 아래에 있던 담요와 초콜릿을 꺼내 여인에게 줬어요. 그 담요와 초콜릿은 예솔이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어 예솔이가 떠나고도 늘 그렇게 구비해놨고요. 여튼 손님은 담요와 초콜릿을 받자마자 담요를 얼굴에 파묻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저였지만 가슴이 메어졌어요. 길을 빙빙 돌다 못해 결국엔 마포대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저에게 5만원권을 내밀더니 감사해요. 잔돈은 기사님 가지세요. 마지막 가는 길 따뜻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문을 닫고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길이라니 순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여자는 장대비를 맞으며 마포대교 난간으로 걸어갔고 떨어지기 위해 다리를 난간 위에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안 돼요! 하면서 그 여인이 허리춤을 꽉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여인은 이거 놔!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투를 벌였어요. 비는 미친 듯이 내리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내리쳤고 도로는 비로 인해 통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보이는 한강물은 금방이라도 그 여인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지요. 저는 안간힘을 써서 그 여인을 제 택시로 데려왔고 여인이 타자마자 문을 잠갔어요. 일단 마포대교를 벗어나야겠다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떤 게 당신을 그렇게 죽고 싶게 만든 거냐고, 제발 살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했어요.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기 전에 딱 1시간만 저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1시간을 허락받은 저는 예솔이가 있는 곳으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이야기를 꺼냈어요. 난 소아마비인 딸이 있는데 딸 아이가 중학교 때 동급 남자애들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걸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마누라는 도망갔고 난 빈털터리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제발 나를 봐서라도 살면 안 되겠냐고 했지요. 그런데 그 여자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멈추고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 여인은 미혼모였어요. 예솔이와 비슷한 나이인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딸의 남자친구가 딸의 은밀한 사진을 학교에 퍼뜨렸고 결국 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딸이 한을 풀고자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역시나 예솔이 사건처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놈들은 처벌을 안 받았고요. 그 여인이 딸은 기일이 다가오자 엄마로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죄책감에 몸을 던져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전 여인인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여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죽고 싶은 마음조차 어떤 건지 생생하게 알기에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여인도 동질감을 느꼈는지 같은 처지인 사람 처음 본다고, 나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며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택시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명줄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실례가 안 된다면 나랑 주말마다 봉사를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나도 딸 아이 보내고 거의 2년 동안은 폐인처럼 지내고 말도 못했다고. 말을 꺼내면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서
그런데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상처를 드러내고 위로받고 하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요. 그 여인은 저희 말을 듣고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저희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전 그날 밤 여인을 데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는 저를 구해주신 목사님께 여인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목사님은 여인이 말을 듣고 마치 자기 일인 양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셨고요. 그날 밤 저와 목사님 그리고 그 여인은 서로를 안고 울며 속에 있던 응어리를 풀어내고 서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후 그 여인은 주말마다 저와 함께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방황도 많이 하고 힘들어했어요. 봉사도 꾸준히 안 나왔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봉사를 하며 나의 존재 가치도 확인하는 시간을 확보한 그 여인은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저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다 보니 자꾸 의지하게 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희는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기로 기약하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줄이 되어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통해 마음이 많이 치유되었고 그분은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운명처럼 예솔이와 그분의 딸이 같은 공원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에 함께 가서 두 딸을 동시에 보고 왔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하늘에 있는 예솔이와 그분의 딸은 서로 친구가 되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아빠와 엄마를 보고 서로 좋아할 거라고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꿈이 생겼습니다. 힘들어하는 10대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사 자격증을 따는 거요.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이 나를 배신해도 전 세상을 사랑하려고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어나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힘내서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잘 손잡고 버텨봐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